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4명의 실전 고수들과 함께 또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보면 4인 4색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스타일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여러모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그 사이에 시장은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별의별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또 주도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파악하시나요? 네, 제가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그동안 시장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원고를 가지고 그 폼에서 이제 원고를 수정을 하는데 내용이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번 주에 말씀드려야 되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때는 에코프로 그룹주 수급 쏠림 현상 심화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분위기 완화됐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 초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상승하고는 있지만 오늘 제외하고서는 코스피는 5일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뀐 상황인데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변동성이 완화가 됐죠.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올라갔는데, 지수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 있었죠. 다른 종목으로 갈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폭발했죠. 코스피에서 36조 원도 있었고요. 24조 원도 있었고, 사실 한 15조 원만 돼도 요즘에는 거래대금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6조 원, 24조 원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날들까지 있을 정도로 돈이 다 사실은 여기로만 들어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될 시기가 왔죠. 이쪽으로의 돈들이 줄어들면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악재가 있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종목별로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이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죠. 미국 신용등급을 하나 내렸습니다. S&P 내렸고요. 피치도 내렸고요. 이제 무디스 하나 남았는데, 신용등급 강등이 되면서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너무 많이 쏠렸고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죠. 여기에서도 매물이 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양봉도 나오고요.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고, 오늘 사실은 어제도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진정되는 모습은 나왔고요. 오늘 좀 일정 부분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장은 진정된 모습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직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다,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 이런 게 아직은 확 시장에서 드러난 섹터가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도주를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또 그렇다고 또 굉장히 지수가 급등하기에는 시장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도하는 종목들, 섹터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적으로 좀 싸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 좋아야 된다라는 점은 전제 조건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종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 주식 비중과 이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 8대2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8대2, 그 사이에도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네, 사실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확률상으로 봤을 땐 2550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에서 더 많이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가격적으로 너무 싸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지수도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많이 올라가기에도 또 부담스럽죠. 무언가 주도 섹터가 확 하고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7대3 정도로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저한테는. 8대2에서 주식 비중 좀 줄이고 현금 비중 다시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라면 여기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어땠는지 다시금 또 되짚어 보면서 전략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총 6종목이 있습니다. 섹터도 상당히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25%, 4분의 1을 삼성전자에 할애하고 있고요.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동차의 기아 20%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10%, LG이노텍을 바로 직전 시간에 좀 비중 축소가 있었었죠. 한국콜마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면서 잘 갑니다. 10% 있고요. S-오일 역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10% 정도 바닥에서 잡아서 현재까지 수익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가장 최근에 산 종목입니다. 이 종목 2주 전에 5% 정도의 비중으로 살짝 일단은 분할 매수 시작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은 오르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좀 잠잠했습니다. 아직까지 7만 원권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략의 변화 있으세요? 네,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 특정 종목, 특히 코스피에서는 포스코그룹도 수급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대한 분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도 떨어지고 수급이 특정 종목으로 쏠리면서 삼성전자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이 나왔지만 하반기 기대감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 121선까지 아직 사실 안 떨어졌죠. 조금 더 떨어지면 사실은 비중을 좀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 대해서도 부담이 적고 하반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가격적으로 부담이 적고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는 사실 계속적으로 저는 포트폴리오 비중만 조금 조절할 뿐이지 삼성전자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좀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 기아도 말씀을 드리면 기아는 비중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기아가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거든요. 계속 좋은데 기아가 하락한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본다라면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시 인센티브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좀 야심차게 출시한 EV9이 지금 잘 안 팔리죠. 생각보다. 이 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부진함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됐겠지만 좀 더 크게 부각이 된 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도 그렇고요. 완성차도 그렇고 차 들어가는 종목들 대부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기아에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주도주를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기아에 대해서 실적이 부각이 된다라면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 기아 같은 경우 비중을 조금 줄여서 우선 10 정도로 해서 좀 줄이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중을 줄였었던 이 LG이노텍 사실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 해야 되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이노텍은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선정을 했던 종목인데 애플이 지금 주가가 안 좋죠. 애플 하반기 실적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좀 가슴은 아프지만 좀 비중을 지금 없애도록 하겠고요.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다시 좀 잘 팔린다라는 예상이든지 수치든지 확인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재접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지만 그동안 주가가 좀 좋았었던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국내와 중국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 적게는 20%, 많게는 한 30%까지 영업이익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사에서 수출하는 물량들도 그러니까 완성 화장품을 파는 판매 업체에서도 늘어가고 있고 한국콜마의 중국 법인, 그리고 북미 법인까지도 매출이 급증을 하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지금 단기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워낙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계속적으로 좀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S-오일, 대포트 종목 중에서 사실 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데 가장 처음에 담았을 때는 정제 마진이 $5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새 지금 $10를 넘어섰거든요. 정제 마진이 여기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은 좀 낮지만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정제 마진이 올랐고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BEP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만큼 가지고도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자리도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S-오일은 비중을 좀 20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인데
오늘 사실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지금도 4.78% 하락을 하고 있고 장중에도 6.6%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버스가 금년에 좀 흑자로 돌아섰으면 했는데 흑자 턴어라운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넷마블의 지분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앨범과 공연 매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위버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하이브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가격적으로 좀 싸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비중이 5에서 10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LG이노텍 매도하고 이 부분 10%의 비중을 하이브 추가 매수하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사실 25에서 20으로 조금 줄여놨고요. 그리고 S-오일은 10에서 20이 되고요. 하이브가 5에서 10이 되는, 그러니까 LG이노텍 줄어든 10은 S-오일이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 줄어든 5는 하이브가 받아가서 20, 10, 10, 20, 10. 예, 사실 이 기아가 좀 줄어들었고요. 한국콜마 20, S-오일 20, 하이브 10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큰 변화가 있었네요. 비중 조절을 다 조금씩 해놨는데 잘 가는 종목 S-오일과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은 약간 좀 주춤하지만 오히려 초반에도 분할 매수를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신규로 조금 더 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이 좀 20% 정도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으신 건 아닌지, 그대로 현금 비중은 좀 유지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주가가 좀 더 하락한다라면 사실 나머지 가진 현금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주도 섹터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직 덥죠. 아직 덥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좀 바이오 제약 쪽이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마침 요즘에 수급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더 하락한다면 삼성전자 비중 좀 더 늘려갈 가능성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네요. 제약 바이오가 요즘에 또 핫한데 이쪽으로의 관심 혹은 삼성전자의 비중 확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 갖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별로 약간씩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주식 대 현금 비중 8대 2에서 7대 3으로 현금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은요, 삼성전자 20%로 기존 대비 5% 정도 비중 축소 있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덜어냈습니다. 기존 20%에서 10%로 비중 축소 있었고요. 한국콜마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10% 정도 그대로 비중 유지합니다. S-오일은 10%였는데요. 최근 수익 잘 내고 있죠. 현재 15% 정도의 수익권 내에 놓여 있는데 이 종목 2배로 늘립니다. 20%로 비중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엔터섹터의 하이브 5% 정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매수가 정도입니다. 본전 수준인데요. 추가 매수 5% 정도 이루어지면서 비중 10%로 가져갑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20%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윤정식 상무 같은 경우는 한 섹터에 집중됨이 없이 좀 골고루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10에서 20% 정도 부담 없는 수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오늘장 좋습니다. 양시장이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가 재차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2차전지 움직일 때는 다른 종목군들이 또 어느 정도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시장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장 나머지 시간도 집중력 발휘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